제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나를 힘들게 한 건 큰 실패도 큰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날에 찾아오던 작은 서운함들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기대는 좋은 거라고 배웠고 기대가 있어야 사람이 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기대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기대했고 가족이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믿었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실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대는 점점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기대는 처음부터 욕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은 바라도 되겠지.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이 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 뒤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서운함.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서운함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누가 크게 상처 주지도 않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주 상해 있었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 짧은 대답 하나, 연락이 늦어진 하루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했고 사람이 야박해졌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젊을 때의 기대는 가볍습니다. 충족되지 않아도 다시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 배우자에게 쌓인 기대, 오랜 관계에서 생긴 기대. 이 기대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긋나면 상처도 깊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운한 이유는 정말 상대 때문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자신에게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기대하는 만큼 고통받는다. 이 문장은 아주 단순했지만 지금의 제 삶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 때문에 아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대 때문에 아팠던 겁니다. 이 말 하나만은 마음에 꼭 남기셔야 합니다. 기대는 행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서운함을 키우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남이 하면 넘길 수 있는데 가족이 하면 오래 남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지인이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식이나 배우자가 하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족은 서로 챙기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이라고, 피가 섞였으니 마음도 통할 거라고. 그래서 가족에게는 설명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고 그 대신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는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은 약속이 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 실망이 됩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연락을 못하면 그건 상황일 뿐인데 기대가 있으면 무관심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무심한 말을 던지면 그건 실수일 수 있는데 기대가 있으면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같은 행동인데도 기대가 있는 순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받은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키워온 시간, 함께 버틴 세월, 포기해 온 순간들, 이 모든 게 기대라는 이름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가족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맡깁니다. 이해해 줄 사람, 내 편이 되어 줄 사람,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 이 모든 걸 한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도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건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타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 할수록 더 자주 실망한다. 이 말은 가족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했고, 더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원하는 모습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자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운했는지, 왜 말하지 않고 쌓아왔는지, 왜 마음이 자주 무너졌는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채워주길 바라던 자리를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에게서 오는 서운함의 대부분은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후의 이야기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흔들립니다. 연락이 늦어도, 말투가 짧아도, 약속이 미뤄져도 그 자체보다 의미를 먼저 읽게 됩니다. 바쁜가 보다가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나 보다로 해석이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생기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쯤은 알아야 한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준선은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마음은 서서히 마모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기준선은 높아지고 기준선이 높아질수록 실망은 잦아집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큰 도움을 바라지 않아도, 대단한 효도를 기대하지 않아도 작은 관심 하나가 큰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작은 관심이 기대만큼 오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 상처는 자식의 행동보다 부모의 기대 크기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할 때는 사랑의 시간이 더해집니다. 오래 함께 했으니,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고 수많은 순간을 공유했으니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종종 엇갈립니다. 배우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기대만 쌓여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생기는 상처는 지금의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기대의 무게 때문입니다. 기대가 오래 유지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욕으로 바뀝니다. 왜 이걸 몰라주지? 왜 이만큼은 안 해주지? 왜 예전 같지 않지? 이 질문들이 쌓이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점점 경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에서 시작한 기대가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인간은 바라는 만큼 고통받는다. 이 말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훈계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구조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마음은 외부에 맡겨지고 외부에 맡겨진 마음은 상대의 행동 하나에 쉽게 흔들립니다. 기대는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약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분이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고 하루의 만족이 연락 한 통에 좌우되고 마음의 평온이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계는 유지되더라도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줄이자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내 평온을 누군가의 행동에 맡기지 않겠다는 결정,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기대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기로 마음먹고 나서 처음 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내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락이 없을 때 이유부터 생각했습니다. 왜 바쁜지, 왜 나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는지.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나니 연락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하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낮춘다고 하면 관계를 포기하는 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상대의 말에 의미를 덜 부여하게 됐고, 말하지 않은 마음을 추측하지 않게 됐고,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게 됐습니다. 관계가 가벼워지자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낮추자 말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말보다 그냥 묻는 말이 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몸은 괜찮은지, 힘든 건 없는지. 기대가 줄어드니 대답의 길이나 빈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 쪽에서도 조금씩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조이는 손을 놓으니 오히려 숨쉴 공간이 생긴 겁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말보다 먼저 앞섰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나니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틀렸다고 느끼던 부분이 다름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실망이 줄어드니 말다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자꾸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왜 이런 마음인지, 왜 서운한지, 왜 이해해줘야 하는지.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자 설명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됐고, 내 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변화는 관계를 차갑게 만든 게 아니라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이 변화를 정리해 줍니다. 인간은 기대를 줄일수록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두는 끈을 풀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대를 낮춘 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어떤 관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기대 없이도 이어질 수 있는 관계는 남았고, 기대가 있어야만 유지되던 관계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안정됐습니다. 이 문장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기대를 낮추고 난 뒤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왜 이 상태가 노년에 더 필요한지. 기대를 낮추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기대와 달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말년이 비교적 평온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행복의 결과를 받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채워주길 요구하지 않고, 서운함을 기준으로 관계를 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 마음의 균형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줄이자 서운함이 줄었고, 서운함이 줄자 관계가 단순해졌습니다. 관계가 단순해지니 삶 전체가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생각을 정리하고, 필요 이상으로 바랐던 기대를 정리하고, 나를 흔들던 기준을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덜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노년에 와서야 현실이 됩니다. 젊을 때는 기대를 버릴 수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 평온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나면 사람을 만나도 덜 지치고 혼자 있어도 덜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는가? 지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삶을 이끕니다.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자주 서운해진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겨버린 기대일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삶이 돌아옵니다. 저는 기대를 내려놓고 나서야 행복해진 게 아니라 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노년에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의 단단함이면 지금 이 인생은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무너졌던 순간들은 큰 불행이나 극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생겼을 때도 아니었고, 돈이 크게 흔들렸을 때도 아니었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 기다리던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차갑게 들렸을 때, 당연하다고 믿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마음은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람을 이해하려 했고, 상황을 납득하려 했고, 그래도 안 되면 속으로 혼자 상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겨버린 기대였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선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사랑처럼 보이고 정처럼 느껴지고 가족이니까 가능한 마음처럼 포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오래 함께 했으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믿고 내가 해온 만큼은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는 처음엔 따뜻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순간 서운함으로 바뀌고 그 서운함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자주 서운해졌는지를 돌아봤습니다. 큰 잘못이 없어도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지, 왜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보다 더 아픈지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기대가 쌓여 있었던 것이라는 걸. 그 기대가 왜 유독 가족에게서 더 아픈지 마주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대하게 되고 가장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가장 깊이 서운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할 거라는 믿음, 이 정도는 알아줄 거라는 생각, 오래 함께 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착각,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말 없이 쌓여왔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기대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욕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가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고 계산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대신 기대를 낮춰보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 않고 먼저 변해주길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의 균형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숨 쉴 공간이 생겼고 사람이 멀어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덜 무너지면 된다. 이 문장은 제 말년을 지탱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비관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이 왜 반복해서 무너지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고통의 뿌리는 불행이 아니라 욕망과 기대였습니다. 이 말을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대를 낮추자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줄었고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덜 탓하게 됐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체념이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일도 아닙니다. 내 평온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 하나로 사람을 만나도 덜 지치고 혼자 있는 시간도 덜 불안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냉정함이 아니라 여유가 남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자주 서운해지고 있다면 이 말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기대했을 뿐입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삶이 돌아옵니다. 저는 기대를 내려놓고 나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관계면 괜찮고, 이 정도 하루면 충분하고, 이 정도 마음의 단단함이면 지금 이 인생은 잘 가고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덜 무너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이 나이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깊은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덜 흔들리게 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기대 대신 조용한 평온을 곁에 두고 살아가도 괜찮은 나이니까요.